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 살펴보겠습니다. K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상승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 섹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 일단 네.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뭐 한 진짜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대세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을 좀 배우시거나 경제학을 좀 배우시거나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경제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성장기가 있고, 뭐 쇠퇴기가 있고, 뭐 침체기가 있고, 다시 회복기가 오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의 제일 마지막에 급등 나오는 게 보통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침체기죠. 모든 산업들이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꿈을 파는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꿈을 파는 기업이 뭐가냐 하면은 당연히 제약 바이오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시면 2017년에 제약 바이오가 급등 처음 나왔었던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력한 시세를 냈었던 그 시대를 생각 한번 해보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팩사백이라고 하는 약을 뭐 기술 수출한다, 임상 잘 나간다, 어쩐다 저쩐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게 뭐 기적의 신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주가는 그 당시 제일 고점 대비해서 99%나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꿈과 희망을 팔기에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시기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주도 섹터를 만든다면 뭐 반도체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올라와봤자 반등일 거고 2차 전지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반등은 와봤자 올라가봤자 또 반등일 거라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제약 바이오는요. 안 좋은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제가 상담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담 같은 걸 많이 받아보면 제약 바이오의 실적조차 보질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기술 때문에 임상 때문에 좋다고 하던데요 해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임상 실패 때문에 하한가 두드려 맞고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까 하면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는 사실 묻지마 투자가 가장 많은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력들이라던가 지금의 주식시장에 잠복되어 있는 세력들 큰 손들이 봤을 때 가장 강하게 가장 세게 가장 이 눈먼 돈들을 가장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섹터들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가기 좀 힘들지만 얘들은 뭔가 실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간에 지금 제약 바이오에 물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17년에 물리셨든 또는 2021년에 코로나 때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관련주로 올라왔다가 물리셨든 간에 결국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생길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K바이오의 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어떤 힘이라던가 신약 후보군들 굉장히 잘 발견하구나. 역시 한국 똑똑해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역시나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한국 약이 좀 싸다, 너무 싸게 팔고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위험 요소야 당연히 있겠지만 주가 상승의 여지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남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들에 관한 전망치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거에 비해서는 전문가님도 이쪽 섹터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 제약주들은 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약가 인하 정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관세 관한 리스크들도 있고 그런 미국발 리스크가 다수 존재함에도 긍정적으로 또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모든 리스크들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오히려요? 무조건 네. 세일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앵커님이 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가서 삼겹살을 뭐 100g에 뭐 한 3,000원에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갔더니 1,500원에 판대요. 예. 그러면 무섭고 싫고 막 괴롭나요? 아니죠. 그럼 할인해 주잖아요. 네. 뭐 유통기한 다 됐다고 하든 뭐든 간에 할인해 주면 우리는 좋잖아요. 주식을 원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너무 이렇게 이슈에 몰려가지고 이슈를 보면서 가격을 안 봐요. 싸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제가 GS건설 같은 경우에 막 붕괴 사고가 있고 이랬을 때 과거에 GS건설이 광주에서 뭐 붕괴 사고 이렇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처참하고 찝찝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막 폭락 나왔을 때도 사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가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슈로 봤을 땐 사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을 때 이득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제약 바이오도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주들도 우려감들이 있겠지만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무서워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정정하고 싶은 건 제약 바이오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갈 섹터로 보고 있는 것뿐인 것이 분명 여기에 물려서
고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싸게 사서 이득 보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고 뒤에 비싸게 사갖고 또 크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뭐 나빠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올라가기 전이니까 이득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좋자고요. 하지만 이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수년 뒤에는 제약 바이오에 물려계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실적이 좋은데 가지 않은 제약 바이오가 투자가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도박이다. 그래서 저는 그쪽보다는 실적이 좋은 쪽에 눈을 돌리시는 것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면서요. 시장에서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들 자체의 주가 상승의 탄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제약업체 자체를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약주들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좋은 제약주들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우리가 소화해 보면 좋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실적이 좋은 제약주들은 복제약 관련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약주 볼 때 이렇게 기술 실출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임상 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밀러 쪽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은 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자 이 말이에요. 네, 모르니까 하지 네, 말자. 그냥 저는 투자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기술주에 대해서 저도 주식 전문가지 뭐 제약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제약업에 종사를 뭐 했다거나 거기 연구원을 있었다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약의 기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게 기술력이 있나 없나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그거를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선 철두철미하게 철학적으로 아주 칼같이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걸로만 수익을 내서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데 자꾸 해야 되냐라는 거죠. 복제약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다들 뭐 병원에 가서 받아오시는 게 대부분 복제약이니까 실제로 판매가 되는 약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 수출로 봐야 되냐, 복제약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봐야 되냐 하면은 기술 수출은 모르다 보니까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거든요. 그럼 완전 도박인 거고 지금 돈을 잘 벌지만 주가가 안 간다는 것은 제약 바이오 섹터만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본 투자잖아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가 뭐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했고 피터 렌치라든가 짐 로저스 모든 사람들이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약 바이오 섹터도 그런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도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한다거나 지금 실적이 출중하게 잘 나오고 있는 5대 제약사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지금 셀트리온과 같은 그런 기업들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2년의 실적과 2025년의 실적을 비교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 기업이 2022년에 6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지금 1조 1천억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주가가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짜장면을 치면 꽃배기를 준다는데 가격이 같은데 안 드실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투자지 뭐 이상한 기술 수출해가지고 뭐 대박 노리고 이거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실적 위주로 가시는 게 모든 투자의 분야에 있어가지고 핵심이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임상 쪽보다는요, 이 시밀러와 같이 조금 익숙한 분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런 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들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학회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꼭 제약주들이 최근에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은 좀 배제를 해볼까요? 제가 제약업에 일을 했었어요. 종근당에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이제 전문가 일을 시작했었는데 학회가요.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사에서 마련해주는 어떤 학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됐다고 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약사들의 약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 학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의사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대우를 받고 가는 쪽에 가깝더라고요. 뭐 그 외에 진짜 저명한 학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희석해서 본다면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학회 이러면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주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제가 11년 동안 제약 바이오로 봤을 때 학회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슈 나올 때마다 학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역시나
실적이고 가격이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오르든 안 좋은 이야기든 뭐든 간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고 주가가 내리면 사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슈라든가 호재, 악재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게 사도 되는 악재인가 또는 올라가면 이걸 가져가도 되는 호재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더 핵심이라고 짚어드리고 싶습니다.